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핑크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커피 커피였습니다. 네. 커피. 하면서 사실은 지난 방송 커피를 하면서 커피를 다 마셨어요. 아 커피 네. 하나 더 사올 걸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차가운 물 차가운 물. 네 마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워런 버핏, 찰리 먼거가 했던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투자에 대해서 좀 하나씩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훌륭한 투자 대상은 찾기 어려움으로 몇몇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내게는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몇 종목에 집중한다는 거. 어려운데요. 아, 어렵다. 예. 그러면은 투자를 한다. 예. 여태까지 곰님이 투자를 했을 때 1년 단위로 볼 때 평균 보유 종목, 보유 기업 몇 개예요? 뭐 10개, 20개, 30개, 40개. 했습니다. 사실. 그럼 몇 개? 아주 10개 미만?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미만? 근데 제 생각엔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쨌든 10개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10개 미만이면은 굳이 얘기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집중 투자 관점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사실 집중 투자인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좀 생각에 이제 집중 투자라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분들하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집중 투자는 뭐 한두 종목, 세 종목 얘긴데 네. 미국 사람들 기준에서 집중 투자는 15종목에서 30종목 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예. 이제 뭐 굳이 종목 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분산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몇몇 종목에 좀 더 내가 포지션을 많이 해서 그 기업이 상승했을 때 나의 이익이 커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는 게 분산과 집중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결국에는 분산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뭐 오리온 이렇게 좀 다양한 섹터를 이제 좀 다양하게 분산을 해서 해당 어떤 그 코스피나 이런 게 뭐 전체의 주식 시장이 망가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특정 상황 그럴 때마다 특정 섹터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가 있을 때 몇몇 종목만 하면 그게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건데 그거를 좀 분산하게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뭐 그걸 보통 뭐 갑자기 뭐 까먹었네 평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산 뭐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뭐 샤프 지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표준 편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몇몇 종목 뭐 굳이 뭐 세네 종목이다. 그럼 세네 종목에 그만큼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서는 그게 좀 더 좀 맞는 거잖아요. 좀 더 내가 분석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기업에 내가 좀 더 뭐 세네 종목에 내 돈을 많이 집중 투자해서 얘네들이 시장이 사람들이 모르고 저평가되어 있는 걸 발견해서 사놓고 얘들이 올랐을 때 뭐 팔거나 뭐 그랬을 때 큰 이익을 얻는다.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요. 집중 투자라는 게. 제가 이제 그 집중 투자라는 책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책을 읽고 나서 되게 이제 좀 뭐랄까 한국에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 집중 투자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의견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제 분산이라는 것은 500개 이상의 분산이거든요. 네, 네. 걔는 뭐 종목수가 많으니까요. 네. 원체 많고 전 세계에 이제 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ETF를 이용하고 또 하다 보니까 원자재도 분산이 가능하고 또 부동산하고도 분산을 시키고 네. 그러니까 500개 이상 종목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게 분산이고 한 30개 종목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건 이제 집중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500개를 전부 다 이제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네, 네. 제 생각에도 워렌 버핏께서 하시는 얘기도 아마 그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30개 정도 생각해서 30개 정도는 분석할 수 있으니까 하루 하나씩 하면 한 달이면 다 보니까요.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한 30개 보고 30개만 투자해라. 근데 네. 이제 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는 아마 한 3개, 2개로 줄어든 게 아닐까. 그게 워렌 버핏은 30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10개로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정확하게 기업 수로 얘기하면 워렌 버핏은 10개를 얘기는 했죠. 네. 평생 10개만 할 생각을 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집중투자 그 책 보니까 한 30개에서 15개 정도로 이제 집중 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좀 기준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분산 관련해 가지고 수업 듣던 이제 재무 관리 수업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네. 이제 그 법님과가 무슨 과였어요? 경영학까지 복수전공을 들었거든요. 경영. 예. 그럼 그런 이제- 거를 들었겠네요. 저는 뭐 예, 전혀 예. 관련 없는 과였기 때문에 딴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 하시는 말씀 15개, 20개 정도 분산을 하면은 네, 이제 분산 효과 충분하다.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에 시스테미컬 리스크라고 하죠. 그 시장 위험, 네, 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갖고 다 뭔 소린가 했었는데 그래서 경기 하강 시에 시장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만 아니면은 네. 시장 가는 만큼 간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15개, 20개 정도면.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느끼는 게 투자자들이라는 것이 하는 게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한다고 볼 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가 선택이겠죠. 어떤 전략은 잘 나갈 회사 하나 잡는 게 있겠고, 어떤 회사는 잘 나갈 회사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올라가니까 그거 이제 평균에서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하겠다라는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5개 정도 종목으로 분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장을 이제 아웃퍼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위험도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네, 대가들이 선택하신 전략은 일반인이 좀 뭐랄까 복잡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세네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일반인은 그건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 비슷한 성과를 내는 근데 것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일단 떠오르는데 예.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그 분산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좀 그나마 좀 제거하겠다는 줄여보겠다는 측면인데 거죠. 예, 이제 예.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대다수가 그 변동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돈을 못 푼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가격 상승과 가격 하락 폭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쵸.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해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책들이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일단 얘기하신 거를 들어보니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뭐 집중 투자도 그렇고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이분들이 해서 뭐 아까 얘기 좀 분산이라는 게 500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대부분 미국에서 건너온 책들은 전부 다 펀드 매니저거든요. 일반적으로 저 쓰신 네, 거. 그분들은 개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개인 돈도 거긴 들어가긴 하겠지만 개인 투자로서 사실은 어떻게 500개를 미국이라 ETF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500개의 그거를 하겠어요? 펀드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규모가 네,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뻔하네. 하는 투자는 거의 제가 볼 땐 80% 이상은 개인 투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왜 미국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거의 펀드나 ETF에 돈이 들어가는 집중은 거고 적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치면 사실 미국에서 개인 투자로 주식을 많이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없어요, 근데 보면 세금이 그러네요. 없어요. 보통 펀드 네. 매니저에 쓴 책이네요. 네, 대부분 뭐 그나마 뭐 터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약간 무슨 뭐 헤지 펀드 그런 거 굳이 얘기를 하면 제시디 버머 정도. 그 사람 워낙 옛날 사람이긴 막 나가는 하니까. 예. 옛날 시절이죠. 그분은 이제 뭐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개인이 그냥 모든 걸 그렇죠. 몰빵으로. 온몸으로 모든 걸 다 그렇지, 막아냈죠. 근데 그런 분 빼놓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 없어요. 듣고 보니까 생각 진짜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난 그냥 투자자 위대한 투자자 아니에요, 했는데 아니에요. 다 예. 펀드 매니저네요, 예. 진짜. 우리나라에 성공한 번역된 케이스가 없네. 모든 투자책 중엔 개인이 써서 성공했다고 한 투자책은 제가 볼 때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다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돈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남의 돈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그쵸. 하고 말 그대로 규정상 잡혀 있으니까. 아니 무슨 펀드를 운영하면서 4-5개 투자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이 펀드에 있는 고객을 안 받겠다는 건 마찬가지죠. 어떤 고객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네요.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음. 근데 이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주식 투자 책들의 대다수는 오히려 개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럴 바에는 펀드에 돈을 넣지 뭐하러 개인이 쓸데없이 얘기한 것처럼 50개 이상이 뭐하러 분산해서 갖고 있어. 그럴 바에는 펀드에 투자하는 거나 뭐 수수료 측면은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요즘 ETF도 많으니 ETF를 하면 되지.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몇몇 종목에 투자해서 그 돈들이 크게 벌었을 때, 그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주식 투자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강반정 씨라든가 또는 뭐 박영욱 씨라든가 네, 이런 분들 유명하시죠. 보면 이제 몇몇 종목에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꽤 하긴 했지만 몇몇 종목,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00이다. 그럼 뭐 이럴 땐 강반정 씨 같은 경우 3,000에 거의 자기의 80 정도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굳이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셨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강반철 씨나 이런 분들이 그 삼천리 자전거 그거를 자전거, 네, 삼천리 자전거 어마어마했죠 옛날에. 네, 삼천 자전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이렇게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거기다 돈을 넣었다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버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펀드 회사를 차려서 지금 이제 사실은 하시는 거잖아요. 5,000원에서 26,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더나 또 대출까지 땡겨서 그거 하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그분 책 뒷이야기 읽어보면 몰랐습니다. 네, 2만 대출까지 8,000원까지 하네요. 대출까지 땡겨서 그 한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는 분들의 책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개인으로서의 투자로서 의미 있는 경제적 그리고 의미 있는 걸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몇몇 기업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성공하신 분들의 글을 보면 몇몇 기업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 다음에 잘 빠져나와.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렵네요. 경우에는 못 빠져나오는데 잘. 우리는 와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그러면서 그러다 이제 물리죠. 네,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좀 욕심이 좀 덜어내는 거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뭐 욕심을 더 부리냐. 그래서 왜 그 최근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신과 함께의 그 왜 그 뭐 개인 투자자 그분 있잖아요. 네, 신과 함께. 정문 선생님이신가. 예, 뭐 그분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게 보면은 잘 빠져나온 곳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한 얘가 그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정말 미리미리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도 했던 걸 기억을 하기는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 얘기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개인들과 기관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말씀 듣고 때문에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번역된 투자책 중에 개인이 쓴 못했어요. 책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펀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니저인데. 개인이 쓴 책은 맞아. 개인이 쓴 책은 근데 맞아. 하는 일이 펀드 근데 매니저예요. 좀 그 사람이 투자를 했던 걸 보면 결국에는 개인으로서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라 고객 돈을 제가 굴려서 고객의 그거를 수익을 덕분에 나도 이제 돈을 벌었고 그렇죠. 뭐 피터 린치도 사실 그렇게 치면 펀드 매니저죠. 예. 예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워렌 버핏 같은 버핏도 경우에 초창기가 이제 그나마 좀 개인 이제 투자죠. 네 그때는. 개인 투자였는데 근데 그 초창기 때의 그 투자는 잘 드러나지는 않죠. 사실은 얼마나 오른지 모르겠네요, 네, 진짜. 버크셔 해서웨이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초창기 투자자가 이제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은 그렇게 그 뭐냐 그 사람들 모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든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1년에 한 번만 나는 내가 그쵸, 어떻게 그쵸. 되는지 알려주겠다. 동의하면은 동참하는 거고 안 하면 동참하지 마. 이렇게 해서 되게 위험한 투자를 되게 모집했다고 위험한 하잖아요. 네. 네. 대신 이제 그 모집하는 게 전부 다 이제 그 동네에 있던 뭐 의사, 변호사 이렇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유 우리 동네 똑똑한 놈이 있다며 돈도 잘 번다며 그래서 또 바뀐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워렌 버핏은 그나마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자기 돈 뭐 몇 억인가 몇십억 넣고 또 사람들의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 활동한 거랑 마찬가지긴 하죠. 왜냐면 사람들의 돈을 받고 하긴 했어도 전혀 터치가 없었으니까. 말 그대로 뭐 이거를 내가 공개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뭐 해서 돈 벌면 해서 싫으면은 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내가 지금 무슨 회사 무슨 뭘 갖고 있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절대로 안 알렸다고 처음부터 그렇죠, 조건이 그렇죠.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개인 투자자처럼 하는 거나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개인 펀드는 분기당 최소한 발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현재 실적이 어떻다는 그쵸. 거. 네. 버핏은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갖다가 이제 노출 안 시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서 좀 달려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아 몰랐네요 제가. 아 역시 핑크맨단이십니다. 이게 생각도 못했습니다. 야 걔들이 펀드 매니저였구나 전부 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그러네요 진짜. 제시 네. 뭐그 사람만 알몸으로 갖다가 시장과 그렇죠. 돈 내기했다가 잡아먹겠죠 시장에. 그렇죠. 다 그냥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펀드 매니저로서 투자했던 성공 사례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실패 사례도 많을 건데 그건 전부 다 네. 묻혀버렸고. 그러니까 당연히 완벽하게 집중 투자를 하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법으로 안 되네. 그러니까 힘들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책들이 그렇게 나왔군요. 아, 항상 그 뒷이야기와 앞뒤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맥락을 몰라서. 맥락이 중에. 네, 맥락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된 모든 책이 그렇거든. 생각 못했습니다.
그나마 일본에서 들어오는 책들은 개인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 주식으로 성공한 애들 중에서는 개인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사례는 좀 있더라고요. 미국은 못 봤어요 아직은. 번역된 책 중에 미국 개인 투자로 해서 큰 돈을 벌어서 했다? 그런 책은 아직까지 못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작년에 읽었었던 일본 투자책 같은 경우 그 책 제목이 까먹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또 개인이 제일 많이 번 사람이 250억엔? 2,500억이더라고요. 많이 벌었네요. 근데 나이도 30대인가 40대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책 자체가 좀 약간 그런 뉘앙스긴 한데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는 아니에요. 차트를 약간 섞은 투자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번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1번 같은 경우는 뭐 장기로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 책을 그 책은 이제 그 일본의 주식 투자 잡지에서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일본에서 거기 보니까 제일 많이 번 사람이 2,5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사람 그 다음이 1,500억 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이 대담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 내용에서 예 거기서 예, 고수들끼리 대단히 예, 두 사람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약간 뉘앙스가 달라. 한국하고요? 아니 저 두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들이 흔히 하는 가치 투자자 미국에서 건너오는 그런 투자 개념하고 둘이 얘기하는 게 조금 틀리더라고요. 굳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들이 있는 책들이 물론 이제 뭐 차트 투자도 있긴 하지만 좀 가치 투자 쪽 책들이 많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근데 그 두 사람은 약간 이제 차트를 섞어서 좀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그 개념과 이런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투자가 우리나라에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서양이 또 미국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기는 좀 책을 좀 추천해 주시죠. 그럼 몰라요. 어쨌든 그 책이 뭔지 기억은 안 나. 워낙 많은 책을 읽으셔갖고 예. 어쨌든 아무래도 1번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색다르다는 생각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집중 투자, 그게 1번의 주식 부자들이네. 책 제목이 네. 일본의 주식 부자들은 이레 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 이레 미디어 책 네. 많이 있죠. 이게 보면은 맞네요. 제일 성공한 게 2,500억대. 근데 30대래요. 멋지네요. 네. 그다음이 이제 1,300억 원. 번 투자자지 둘이 이제 대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30대예요. 둘 다 이렇게 만든 게 10년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 그 둘 사람 다 보유하고 있는 돈이 무슨 뭐 이럴 때 100억대 이건 아니더라고요. 한 1억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리뷰에 쓴 건데 그 뭐라고 써있냐면 이 1,000억대 부자들이 투자 방법이에요. 1번 이 주식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한다. 2번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2번 그 주식을 실제로 산다. 예. 3번 충분한 양을 산다. 예. 4번 끝까지 보유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른 다음에 판다는 거죠. 네. 일종의 기도 매매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여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이제 리뷰에 뭐라고 써있냐면 매출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몇몇 투자자들은 차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일본 주식 부자들이 소개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일단은 매출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안 좋았죠. 이렇게 10년 만에 2,500억 원을 버신 분이 있어요. 몇 년부터 몇 년 투자할까요? 그분들 하신 분들이? 이 책이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나왔거든요. 2018년.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대략 한 2004, 5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번 거죠. 그럼 뭐 사실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시점이었죠. 그렇게 치면 2004년부터 한 2014년 사이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서프라임 한 번 겪으셨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어려운 시절 겪어왔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벌었다는 건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뒤쳐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미국 애들보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네, 미국 일본 애들이 일본 차라리 애들 걸 공부하는 게 네, 우리랑 더 맞지 않나. 우리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네. 미국 애들은 이건 뭔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 애들의 더나 일본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한 거니까. 개인 투자자께 필요하지. 이건 뭐 왜냐하면 여기 이 책에는 뭐 한 10명 좀 넘게 사례가 나오는데 예. 전업 투자자도 있지만 그냥 개인 투자 그 본업이 있으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적게는 몇십억부터 많게는 2,500억까지 버신 분들인 거예요. 여기 나 책에 소개된 사례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저기 한 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소개된 그 일본 투자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채널이 좀 있어요. 채널? 예. 채널이라면 어떤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그건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를테면은 그 왜 주식 뭐 종목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강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종목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뭐 리딩방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순수하게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더나 또 일본 어떤 시스템으로 그게 되는지는 모르니까 우리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일본은 사실 알려진 거는 많지 않잖아요. 한국에 비해서는.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공부를 제가 해본 적이 없네요. 저도. 그러니까 일본을.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그 일본이 더 우리랑 맞지 않을까. 애들이 투자 방법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도 성향도 저랑 비슷하고 뭐 시장은 무너졌다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얘들도 우리처럼 무슨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렇게 치면 비싸게. 예. 뭐 일본도 우리처럼 무슨 뭐 개인이 주식사를 하겠다는 또는 자기 갖고 있는 돈을 금융을 주식으로 하겠다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닐 테니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기도 많이 본 사람들이 있네요. 한국도 2천억 박용욱 씨가 있구나. 그렇죠. 네. 많이 보신 분 한국의 주식 부자들 하면은 나오시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네. 박용우 씨는 어느 정도 주식 증권사나 이런 데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예.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일반 개인인데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들. 입지전 그래서 기억에 예. 뭐 1,000억, 2,000억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00억인가 1,000억대인가 둘 중에 한 명은 여전히 욕심이 좀 가득히 있고, 네, 한 명은 나는 이제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자체가 재미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다 하긴 보면 하더라고요. 재밌죠. 네, 대단히 하시네요. 네, 그쵸. 개인이 예. 그렇게 해서 1,000억대까지. 1,000억대까지. 뭐 부자는 뭐 하늘이 낸다고 내긴 냈네요. 그 사람들. 망한 그렇죠.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그 동네에서 그렇죠. 옛날에 거품 껴가지고 그냥 때로 망했었는데 또 그러니까, 부자가 또 나오는군요. 이렇게 또 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10년 만에 1,000억을 만들었으면. 세상 지금 잠깐 피규편이와 말씀 나누는 동안에 네, 일본의 그 주가사들 여러 가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0년이 아니고 1990년에 고점을 찍고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2003년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2009년에 서프라임 때 한번 또 떨어지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올라오는데 하나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그 당시에 걔네가 대략 한 800 잠시만요. 지수를 좀 숫자를 좀 바꿔놔야 되는데 숫자가 아니네요. 지수상으로 볼 때 그쪽 일본 쪽 지수로 보게 되면 한 8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8천에서 지금이 한 얼추 한 24,000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한참 저점에서 한 2배쯤 올랐네요. 뭐 저희도 더 2배는 올라왔으니까 비슷비슷하긴 한데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도 예. 뭐 근데 어쨌든 뭐 최근 10년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가 이렇게까지 번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죠. 100억대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100억대는 들어봤는데, 주가 잘 안 오르고 한국.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됐다는 거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보니
얘들은 내수기업만으로도 그렇게 버는 회사들이 꽤 있긴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편의점 기업이라든가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븐홀딩스 뭐 이런 데 괜찮죠. 전혀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에 없던 분야가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친숙하지 않은 분야 그렇죠. 그런 거래에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 읽었을 때 제 기억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 그러네라는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하고는 또 뭐 규모가 다르고 재미난 일이 많으니까 네. 뭐 참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참 다양하고 기회는 많은데 아는 게 없어서 하질 못하네요. 좀 뭘 좀 알면 좀 좋겠는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참 이게 아쉽습니다 항상. 네, 뭐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집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사실은 이거는 예. 말씀 뭐, 듣고 보니까 제가 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그걸 생각 의견은 네, 못했네요. 예.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결론만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 큰 돈 번 사람들은 결국 집중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뭐 생존 평행일 수 있는데, 예. 그렇잖아요. 수없이 이를테면 100명이 했으면 한 90명 이상은 그 집중 투자에서 망한 거죠. 네.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근데 한 10명 정도가 대박이 성공을 났겠죠. 했는데 예. 그 10명 중에서 또 큰 성공한 게 한 두세 명 되는 거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중박인 거고 그렇죠, 뭐 한 그렇죠. 두세 명 정도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벌었네. 이 정도 10명 정도가 이제 생존했겠죠, 아마. 그렇죠, 네. 어쨌든 간 성공하려면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예, 이거. 그게 이제 제 생존- 입장이 그 말씀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분산해 가지고는 큰 돈이 벌릴 리가 네.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도 좋습니다. 다만 매월 소득이 크다고 하면 이게 제 입장이에요. 한 달에 뭐 2천 3천 벌어. 그럼 한 분산으로 1,000씩 이렇게 꾸준히 하면 한 10년 20년 하면 뭐 잃지만 않았어도 그게 얼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주식 수익률 플러스 또 복리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충분히 노후에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기껏해야 뭐 한 달에 뭐 500에서 뭐 한 800 정도 번다. 그럼 뭐 생활비 하고 어쩌고 그러면 주식에 들어갈 돈이 기껏해야 한 1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정도로 해서는 500 불려면 코피 터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500, 800 정도 사이 버는데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 들어갈 돈이 기껏해 한 달에 한 100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이것저것 생활비 들어가는 건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돈으로 과연 뭔가 돈을 만들어 계속 꾸준히 10년 20년 했을 때 과연 의미 있는 금액이 될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캐스천 마크라는 거죠. 예,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뭔가 이제 네. 눈을 크게 뜨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좀 뭔가 나아질까 네.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저도 이제 말만 하고 계속해서 못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폭락한 기업을 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괜히 떨어진 놈들.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장기간 갖고 갈 놈들이 많지 않으니 한국에는 네 그냥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폭락한 놈들을 눈여겨봤다가 한 1년 길면 2년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게 오히려 그냥 뭐 대박 200% 300% 그게 아니라 뭐 이거 들어가서 한 50% 정도 재수 좋으면 뭐 이 정도만 보고 들어간다. 시간의 타임이 길으시네요. 보시는 네. 게 기간을. 아 왜냐면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시간 그 정도는 기다려야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기간 생각하고 들어가야 이제 변동성을 이길 수 있지. 그 한두 달 보고 들어갔다가 뭔 얘기죠? 변동성. 뭐 흔히 얘기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자주 그렇게 되죠. 사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딱 한 주만 사긴 했는데요. 딱 한 주만 사긴 했는데 웅진코에를 보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네. 멋지죠. 웅진코에를 어떻게 보고 될까요?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왜냐면 지금 웅진코에가 코웨에서 웅진코에 됐다가 다시 지금 매각하겠다고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주가가 한 30% 40% 떨어졌나? 아마 그럴 거예요. 반토막까지 떨어졌나? 그 정도는 아닐 거고 아마 30-40% 떨어진 것 같거든요. 보면 오늘 좀 주가를 보게 되면은 저기 이런 것도 하네요. 이제 네.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오늘은 2019년 7월 11일입니다. 네. 이제 97,000원에서 지금 8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네. 뭐 한 17,000원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이거죠. 그럼 한 10,000원만 먹자. 주당. 네, 주당 10,000원만 먹어도 한 주면 10,000원, 10주면은 10만 원, 100주면은 100만 원 이렇게. 네, 그래서 뭐 한 1,000주 들어가면 1,000주 들어가면 얼마나요?
1,000만 원. 8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꽤네. 어쨌든 8천만 원 들어가고 그럼 800만 원 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회사 뭐잘 코웨이는 예. 렌탈인데 그렇죠. 회사가 바뀐다고 렌탈을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렇죠. 이건 뭐 계속 가는 거죠. 이 회사 우리나라 몇 개 없는 내수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매출과 이익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재무제표를 보면 예.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LG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 치고 들어와서 그렇죠. 왜냐면 LG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잖아요. 어우 뭐 이것저것 잘 만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그 공기청정기는 다 LG로 LG 좋죠. 공기청정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예. 게 좀 리스크이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 렌탈이 핵심인데 예. 결국 그렇다고 얘기하면 코디 우리의 코디 아저씨들이 엄청나죠. 얼마나 영업을 잘하는 여잖아요. 예. 그럼 특별한 일 없으면 한 번 잡은 고객은 안 놓치지 않을까. 잘하세요. 최소한 네. 그 전에 웅진 코웨이에서 와서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엄청 영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냥. 근데 미안해하고 해주고 막 그런 경우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소한 얘네들의 그런 렌탈이 유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산업 자체는 네. 뭐 한국이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갈 그러니까 거예요. 유지는 된다고 치면 주가가 지금 떨어진 건 사실은 이벤트성으로 떨어졌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 말씀 네. 맞죠. 예. 그렇게 볼 땐 결국에는 최소한 뭐 지금 사 놓으면 한 8만 원. 제가 산지 한 9만 원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샀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플러스인 상태거든요. 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떨어질지는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테스팅으로 한 주를 산 이유는 그거예요. 더 떨어지면 물 타기 위해서 하셨군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했는데 향후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회사를 또 발견했을 때 그때 내가 큰 돈을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한번 테스트해보자는 생각을 일단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칠 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는 해요. 너무 이게 장기로는 확실히 한국에는 좀 힘들지 않나.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신강기 나왔던 그분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장기로 보진 않더라고요. 평생 나는 기업 이 회사에 들어 그런 개념은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도 보니까 뭐 3년에서 5년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오래 가는 건 미국 기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보고 또 그분도 들어보니까 3년에서 5년 보긴 하는데 하다가 올랐으면 팔아보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계속 이제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생존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옮겨 다니시면서 자본금을 늘려갔으니까 끊임없이 결국에는 네. 그게 결국 계속 이제 성공을 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그때도 들었을 때 뭐 제약회사도 뭐 생활 속에도 많이 발견하시더라고요. 뭐 배가 아파서 어떻게 갔었는데 무슨 뭘 파는 제약회사라서 이건 뭔가 그래서 와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래서 투자했다가 한 1, 2년 바라보고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올라서 팔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분 하는 얘기 들어봤더니 그런 측면에서는 코웨이도 네 그렇게 볼 때는 차라리 그러니까 길게 보지 않고 네, 짧게 어쨌든 이벤트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현재 지금 떨어진 게 사실은 뭐 떨어질 수 있어요 주가가. 근데 그 주가가 사실 이벤트로 떨어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이 나빠가지고 겁도 많고 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겁이 많으면 좋은 거죠 뭐. 겁쟁이라 맨날 싸구려나 찾아다니고. 겁쟁이라 그러면 안 되지. 쫄보라 그래야지 쫄보. 이게 요즘 쫄보라고 써야 되나요 이것도? 왜 그거잖아요. 쫄리면 뒤지던가. 그거 몰라요? 그거 많이 나와서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보면 포카나 고석 같은 거 칠 때 그러잖아요. 막 치다가. 맞습니다. 쫄리면 뒤지던가 뭐 이러잖아요. 아니면 레이스 하던가 뭐 이렇게. 레이스 뭔가요? 계속 돈 베팅하라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제가 칠 줄은 모릅니다. 포커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습니다. 겨우 해봐야 무슨 뭐 고스톱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것도 칠 줄 모릅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인생 잘못 산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진짜. 그래도 당구는 쳐봤네요. 아까 당구 지난 시간에 당구 쳤다고 하니까. 당구장에 친구가 알바를 하길래 놀러 갔었죠. 통닭 당구 친 건 아니고? 그렇죠. 당구도 그럼 쳤습니다. 당구도 에버리지 뭐 30?
그러면 그렇죠. 전설의 황금큐 때예요? 그렇죠. 아 이것도 아직 못하겠다. 좋은 거 나왔죠. 야 도대체. 나와서 아 그럼 운동하는 건 뭐가 있어요? 운동 옛날 뭐 축구야구 뭐 저저 이런 축구야구 것들. 그런 거 안 했어요. 검도 하고. 아 검도는 했어요 그래도. 검도는 것도 2단이에요. 그럼 그래도 한 건 있네요. 아 근데 그건 싸움박질이니까. 근데 신기하게 예. 검도를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검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예. 운동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검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운동 뭐랄까 운동신경? 제 친구도 검도를 했거든요. 걔도 2단계 3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어우, 검도도 상당히 스피드 있게 탁탁 하면서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단이면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근데 어쨌든 걔는 틈틈이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걔 운동 능력이 없어요. 3단 따였으면은 아마 대단하실 겁니다. 그래도 운동 능력이 없는 애예요. 그래요? 뭐 같이 뭐 축구나 이런 거라면 아, 완전 허당이거든. 축구는 또 기술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체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근데 얘가 검도는 어쨌든 검도는 꾸준히 하니까 한 5년 이상 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네. 3달에 6년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한데 근데 같이 뭐 당구를 친다든가 이런 거면 허당이거든요. 그건 다르죠. 그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의 일정한 동작과 되게 뭐랄까 민첩함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검도를 맞습니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곰님이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곰님 다른 운동을 전혀 안 했다는데 검도는 수영도 했잖아요. 수영. 수영도 하고. 그렇게 치면은 제가 안 해본 걸 해보셨네요. 저는 수영 검도는 안 해봤는데. 몸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아니 검도는 해보시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뭐 아까 포카 말씀하셨지만 네. 포카 못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게 에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 도박이란 건 쪼는 맛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투자도 도박 성질이 엄청 큰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쪼는 맛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돼서 돈을 넣는데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이게 그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네. 쪼는 맛에.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많이들 때는 얘기하시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도박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보거든요. 그죠. 도박이 재미가 없죠. 네, 그렇죠. 쪼는 맛이 더 이쪽에 세니까. 이걸로 와서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쩌 도박 속성이나 투자의 속성이나 사실은 다를 건 없잖아요. 네. 근데 검도도 그 본능을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검도는 그 파괴 본능을 건듭니다. 아.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한테는 그 파괴 본능이라는 게 사실 있을 겁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근데 그렇죠. 그게 남자의 본능이긴 하니까. 폭력성 그런 게 있는데 그 폭력성을 갖다가 되게 절제시켜 갖고 발산을 시키거든요. 저희 그래요? 이제 가르친 사부님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다른 운동은 야 어딜 가도 다 구급차가 옆에 서 있어. 대회 나가면 우리는 안 다쳐. 뭐 그래요? 보호구를 왕창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보호구를 해도 뭐 골절당하거나 그런 것 같던데 보니까. 그게 뭐 잘 안 됩니다. 칼로 때려가고 칼이 부러지지. 그러니까 그래요? 죽도가 부러지지. 사람 몸이랑 생각보다 보호가 그렇게 단단하고. 무거워 그러면? 예?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보호구 많이 무겁진 장만하면. 않습니다. 일본 애들이 잘 만들었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신소재. 신소장이 이제 옛날부터 만들었는데 이게 오랫동안 돼가지고 이제 칼로 때리면은 이제 죽도로 하거든요. 네. 근데 크게 안 다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다른 유도나 아니면 뭐 합기도,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다치죠 사람이. 그래서 그 얘기는 하잖아요. 검도는 무조건 뭐만 들면 막강한 거고 막강합니다. 네. 못 이깁니다. 대신 유도는 잡히면 끝이라고. 큰일 나죠.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 있죠. 검도하고 유도가 싸우면 일단은 잡히냐 안 잡히냐 싸움이라고. 예, 안 잡히고. 그러니까 검도는 안 잡히려고 무조건 사정거리에선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뭐만 들으면. 유도는 그래서 한 방을 맞더라도 한 방 맞으면서 멱살만 잡으면 끝이라고. 그렇죠. 그 말씀 맞습니다. 네. 원래 2개 다 해야 됩니다. 2개 다 해야 멀리서 가까이서 뭐가 되지. 근데 해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굳이 하면 그래서 검도는 푸드웍이 준 거잖아요, 사실. 푸드웍, 발, 탁탁탁탁 이런 거. 얼마나 아까 민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이제 그 배울 때 말씀 들어보면 눈을 얘기하십니다. 눈. 예, 이게 눈이라는 게 눈이 그러니까 동체 시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동체 시력이란 게 어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딱 가는 걸 내가 맞습니다. 보는 거. 그게 보입니다. 그게 야구 선수들을 이게 좋은 야구 선수일수록 동체 시력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체 시력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 딱 던지라 그러면 공에 숫자를 써놓고 던지라 그러면은 1 이렇게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동체 시력인 거예요. 앞에 서 보면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막대기. 네. 칼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느리게 이제 천천히 이제 슬로우 모션처럼 되는 거잖아요. 집중력이 올라가니까 네. 가볍게 막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사범님은 더 잘 막으시셨죠 그 당시. 그게 결국에는 운동 능력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게 운동 잘하는 애들이 그게 딱딱딱 금방 이제 피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잖아. 쟤 몸 되게 가볍다 이런 애들이 보면은
차차차 움직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이제 네. 그 다음 번호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일안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네. 눈 그다음에 이족 발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삼역입니다. 마지막에 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동체 시력이 좋아도 몸이 따라야지. 아 이게 하다 보면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그걸 가벼웠어요. 아는데 이거잖아요. 너무 못했지만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동체 시력은 눌려 그러는데 피했는데 맞아 이상하다. 그거잖아요. 분명히 피하면 된다는 걸 알았는데 마음은 피했는데 몸이 뒤늦게해서 맞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검도기로 넘어가네요. 조금 더 해보면 이제 검도를 할 때 뭐 다른 건 다 비슷할 건데 그 거리를 재거든요. 아, 네. 펜싱도 그렇고 이제 네,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근데 네. 뭐 태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네, 이제 그렇죠. 자기 리치가 있거든요. 네. 나가는 범위. 이제 네. 검도하는 것도 되게 거리를 재거든요. 뭐 네, 다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갖고 네. 이제 자기가 다가서 쓰는 거리 그 바깥에 있으면 서로 못 때리거든요. 네. 그걸 이제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치 거기에 그렇지. 따라서 약간 이제 키 크는 애랑 할 때 처음엔 당황하는 거잖아요. 예, 불리하죠. 그러니까 나는 저놈이 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뼘이 더 들어오니까 맞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차이에서 날아가는 네. 거죠. 이제 좀 한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리 게임이더라고요. 어, 한참 네. 배우다 보니까 네.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내 거리를 알고 내 거리 상황에서 또 상대방의 거리를 어떻게 알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한 푸드웍이라고 얘기한 게 권투도 그렇고 전부 다 얼마나 이제 발을 이제 가볍게 탁탁탁탁 하면서 빨리 그쵸, 딱딱딱딱 그쵸.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그러니까, 거리가 예.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거리와 공격할 수 있는 거리 왔다 그러니까. 갔다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똑같네요. 내가 이제 우수한 분야가 있을 것이고 네. 푸드웍이죠. 내가 또 불리한 분야가 있을 건데 불리한 분야에서 빨리 뛰어나왔다가 그렇죠. 예. 우수한 나타나면 빨리 뛰어들어가는 거. 예. 똑같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쟁걸음을 엄청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검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다 봐야죠. 네. 쟁걸음을 통해서 내 거리를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 계속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비슷하죠. 체력 싸움이잖아요. 권투도 그렇고 다. 이거 엄청나죠. 맞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그 사모님께서 저 가르칠 때 그런 말씀하세요. 불가근 불가원. 그러니까 내가 제일 때릴 수 있는 거리, 제가 때릴 수 없는 거리, 네. 뭐 때릴 수 있는 거리 서로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아주 한 1cm, 1mm 차이로 네. 조금 더 가까워지면 내가 칠 수 있는 거리에 쟤는 못 때리고 난 때 칠 수 있는 거리 딱 하면 그때 치고 들어가거든요. 네. 똑같이 아마 숫자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고시 왔다 갔다 그게 하죠. 결과적으로는 그걸 극복하는 게 신체 능력인 거잖아요. 강백호가 그거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신체 그쵸? 능력으로. 분명히 여기서 웬만한 인간은 맞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가 엄청난 신체 능력을 피하면서 나를 때리는 거잖아 말 그대로. 천재죠. 그거 못 이기죠. 강백호 같은 경우야. 그게 운동에서 그런 거니까. 예, 네. 예, 예. 어쨌든 운동 얘기하다가 워렌 버핏이 갑자기.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 워런팬 일단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읽었던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네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타고난 건 없어요. 음. 어느 누구나 연습으로 가능해요. 다만 예체능은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얘는 프로가 된 거고. 이를테면 30세부터 해도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준프로까지는 가요. 네. 근데 프로까지 못 가는 건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들은 자기 모든 몸을 그 해당 분야에 맞게끔 적응을 하고 진화한 거거든요. 최적화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 한 사람은 몸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10살 때부터 그렇게 진화를 했으니 10살이었나요? 5살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투자는 아. 본격적인 투자는 10대 때부터 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사실은 10대 중반까지는 사업 같은 걸 했죠. 빨리 아들을 가르쳐야 되겠네요. 뭐 콜라 병을 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핀볼 그걸 한다든가 만화책을 판다든가 이런 걸 했던 거고 10대 17살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사실은. 네. 아들이 9살인데 빨리 가르치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릴 말이다, 때부터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분야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테면은 언어 같은 건 나이가 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굳이 어릴 때부터 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 그래서 왜 보시면 왜 70 먹은 할아버지도 언어를 마스터하잖아요. 되게 부럽네요. 보면은 뭐 한 10년 동안 꾸준히 결국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연습을 하면 어느 영역이든 일정 이상 준프로까지는 간다는 거죠. 근데 프로 영역까지 가려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해야지만 내 몸과 이 두뇌가 완벽하게 그쪽으로 진화해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특히 예체능은 워낙 고도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옛날보다 많이 발전이 되어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수준이 높죠. 보통 뭐 그 해당 그런 분야가 생긴 지가 뭐
1, 20년이면 그나마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데 500년 이렇게 됐으면 그렇죠. 엄청난 경험이 거의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역은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구, 아. 축구 같은 것도 이미 10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험들이 그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그 프로 그 영역까지 못 가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영역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부터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베토벤이 그 당시 신동이었지만 지금 그쵸. 그냥 잘하는 애들 베토벤 말고 한 명이라고. 모차르트. 모차르트였네요. 네. 예, 그 정도로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애들이. 예, 그렇죠.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예. 올라왔으니까. 모차르트가 어릴 때 했던 그런 것들은 지금도 보면 그 정도 나이 때는 모차르트랑 똑같이 치죠, 사실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들어진 신동이네요. 왜냐면 거의.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배우잖아. 트레이닝 그것도 받으니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음. 왜냐면 어떻게 하면 얘가 좀 더 잘 칠 수 있고 기술로 뛰어나는지 이미 모든 것들이 축적돼 있잖아요. 해당 분야. 잘 가르치는 거. 네, 선생님들에게는 축적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금방금방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그런 게 경험들이 축적돼 있지 않으니까 그 저 사람 그 수준까지를 내가 좀 노력해서 제대로 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도 네. 나이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30대 해도 충분히 무대에 설 수 있는 것까지 쫓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그만큼 그 영역은 아직까지 경험이 축적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뭔데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반인도 좀만 노력하면 네 금방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처럼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저거는 도저히 내가 노력한다고 될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보드빌드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쵸. 뭐 하다 보니 이렇게 버릇하게 오늘 방송이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피키패너님의 다음번에 교육학 이런 거 말씀 들어봐야 되겠네요. 전 전에 그 뭐랄까 예능, 네. 예능이 아니죠. 예능이 아니고 엔터주 투자에 대해서 네. 이쪽 설명을 들 때가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교육학과 발전, 인간 발전에 대해서 네, 네. 역시 이게 박학다식한 분위기라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그쪽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집중 투자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1번으로 넘어갔다가 네. 거기다가 갑자기 또 뜻하지 않게 코웨이로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코디 얘기하다가 갑자기 운동 얘기로 넘어가서 검도 얘기로 나갔다가 갑자기 타고난 재능은 없다라는 이런 다소 거룩한 얘기로 방송이 산으로 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 집중 투자는 어디 간 거야? 네, 아니 뭐 굳이 그렇게 치면 네 갖다 붙이자로 가면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 참 도박 얘기까지 갔었구나. 그러네요. 네. 테라스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 옳은 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집중을 해야지만 해당 영역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가능한.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를 잘하시는 분도 그만큼 해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만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본연의 검리도 계속해서 지금 그 해당 경제에 대해서 예, 그쵸. 제대로 파고든지 이제 한 1년 반? 그러니까 제대로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굳이 얘기하면 기초 작업이었다. 영혼을 갈아넣는 건 그쯤 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기초 작업이었다. 예. 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게 1년 반. 영혼을 갈아넣는 자, 하루에 대략 몇 시간에 갈아 놓고 있어요? 7시간? 12시간씩 갈아넣는데 12시간? 이제 5시간만 갈아넣으려고요. 이렇게 어쨌든. 하면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 6시간으로 잠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6시간 열흘이면 60시간, 100일이면은 600시간, 1000일이면 6000시간. 1000일이면은 대략 3년 해야 되겠네요. 네. 아직도 한 2년 더 하셔요. 하시면 그 전에 막 몸이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 그 얘기는 해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게 해야 좀 더 효과가 높고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그 엄청난 고난이도에 간 그런 사람들 보면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 것도 시간을 투자하지만 워낙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낮잠을 잔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낮잠을 자지 않으면 자기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그 하이에 간 그런 그 친구들은 어김없이 낮잠을 잤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을 버티지 못하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낮잠을 대부분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낮잠 좀 주무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야 어쨌든 이 피로도가 쌓이고 몸이 다 뇌가 다시 좀 그 리셋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낮잠 그 30분에서 1시간 예. 시에스타라고 표현하죠 아마. 예, 네, 예. 그 스페인 그런 식으로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집중 투자해서 시작해서 시에스타까지. 네 어떻게 좀 방송이 산으로 많이 갔지만 여하튼 도움이 되기를 좋은 네, 내용입니다.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